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애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140회 2부 시작합니다. 네, 2부는 영화 펀치 드렁크 러브. 그래서 영화라고 불러주기는 하네요. 펀치 드렁크 러브가 근데 무슨 뜻이죠? 펀치 드렁크라는 게 그러니까 복싱 선수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네. 하도 머리를 맞아가지고 아. 이게 펀치 드렁크 상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증후군 네. 제목, 증후군 이름이래요. 펀치 드렁크. 머리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이 사랑에 빠졌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약간 골 울리는 그런 그렇죠. 그런 거구나. 골 아, 때리는. 골 이 때리는 영화의 사랑이라고. 애정이 얼마나 없었는지 제목도 안 찾아봤네. 아니 저는 근데 보통은 나는 제목 뜻은 무조건 찾아봤거든요. 아니 제목도 안 외워져가지고 드렁크 펀치로 나도. 막 계속 네이버에 칠 때 그렇게 쳤었어요. 사실 펀치 드렁크에 대해서 그냥 주먹 날리는 장면이 있으니 펀치 거고 술 먹는 장면이 있었으니까 드렁크고 아 그럼 펀치 쉼표 찍고 드렁크 러브. 뭐 다 그냥 그런 생각 다 하나씩 넣은 것 같아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약간 나는 그런 그런 느낌이었어.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네. 펀치 드렁크가 있군요.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 그 뒤에 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네네네. 왜냐면 내가 좋았던 장면도 네. 작가님이 좋다 하면 그 반대로 얘기할 거예요. 졸라 짜증나네요. 지난주에 창석이가 많이 심심했어요. 작가 없다고. 네. 거의 잡스럽다 제작 지원으로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코어업 룩백 미스트, 룩백 올인원 로션 제품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구매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두 알 코어업 아재향을 날리자 룩백. 네, 본격적인 영화 토크 해보겠습니다. 펀치 드렁크 러브. 거의 없다가 이제 네. 크리스마스에 네. 강추한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네. 모든 커플들, 모든 혼자 계신 분들, 모든 분들께 이 영화 추천합니다. 오. 얼마나 로맨틱한 영화입니까? 솔직히 이 영화를 로맨틱하다고 해야 되나? 어. 로맨틱해요? 네. 아 진짜. 네.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들어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아. 진짜 되게 어. 섹시했어요. 그 2004년 8월까지가 유효기간이다라고 카드 번호 알려주면서 폰섹스 할 때 굉장히 로맨틱했어요. 그 실명 얘기해야 되나요? 막 이런 거. 잭으로 불러달라고 전화 오니까 잭입니다. 잭 아니었나요? 잭입니다. 아, 근데 솔직히 저도 거기까지는 제가 영화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난 웃겼어. 나는 진짜 웃겨서 얘기한 건데. 아픈 와중에 이걸 봐가지고 내가 제목을 다른 영화를 저는 잘못 들었나? 네. 라는 생각. 특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전화를 받았을 때 돈 꺼달라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이거는 내가 영화를 잘못 본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월세 내달라고 하잖아. 근데 솔직히 저도 영화보다 다시 한번 검색해 보겠어요. 저도 진짜 이 영화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아하. 자, 펀치 드렁크 러브. 일단 어떤 영화인지 줄거리 소개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애정을 담아서 해주세요. 네. 아니, 줄거리 소개는 사실 줄거리 소개할 땐 이미 영화를 다 봤잖아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약간 생각나는 영화고 좀 의미 있는 영화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볼 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영화예요. 맞아. 정말 보는 이상해. 이상해요. 네. 본인도 이상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야, 잠깐. 가자. 자, 우리 중에서 네. 네. 너가 이상한지 우리가 이상한지 잘 생각해 볼래? 니네가 이상해. 야 창수아 너 만난 여자 중에 저렇게 손가락 긴 여자 있었어? 존나 이상하잖아. 이티야 씨발 뭐야? 아이, 손가락끼리 갑자기. 이상하잖아. 야, 넌 내가 본 사람 중에 머리 제일 커. 장난 아니야, 너. 씨. 존나 짜증나네. 우리 청취자들도 되게 잔인한 게 140회를 했거든요. 140회 할 때마다 창석이 앞으로 와라 이 얘기를 거의 없다는 기분 나쁜 거 알면서 140회 오프닝 때 무조건 한 번씩 나옵니다. 맞아, 무조건 나와요. 뒤로 가 있냐 왜 네. 뭐 하도 싫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 야 이게 똑같은 거야. 출연자랑 청취자 똑같은 거야. 안 지쳐 서로 까는 게. 한결같아. 네. 이제 좀 반가워요. 너 왔구나. 이런 거. 네, 줄거리 하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다 이상한 겁니다. 그래, 그렇게 따지면은 네. 개성으로 따지면 다 이상한 거지 서로. 그렇지. 뭐 개성 아니라도 인간은 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개씩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네. 면에선 전 이 영화가 그런 면에선 좋았어요. 그런 주제랑 잘 맞는 것 네. 같아요.
가겠습니다. 사랑은 원래 교통사고처럼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주인공. 시작이 너무 좋은데요. 네? 시작이 너무 시작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후유증이 크니까. 주인공 베리라는 남자가 있는데 아담 샌들러가 연기했고요. 주인공 베리한테도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처럼 불쑥 그리고 전혀 친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이 찾아옵니다. 네, 사실 찾아온다는 말도 좀 그래요. 거의 사랑이 쳐들어와요. 맞아요. 네. 베리가 얼핏 보면은 평범해 보이는 남자거든요. 조그만 사업장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얘 히스토리를 좀 봐야 되는 게 7명이나 되는 누나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완전 이제 들들 볶이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신경쇠약과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가족 모임을 다 해서 이제 갔는데 누나들은 모여가지고 즐거우니까 야 어렸을 때 그때 기억나? 얘 우리가 게이라고 놀린 거? 그래서 막 이러면서 조지기 시작하니까 얘는 이제 근데 겉으로는 막 너무 순한 애인 거야. 그래서 막 참아요. 누나들 입장에서 너무 재밌는 대화지만 본인은 너무 힘든 기억인 거죠. 참다 갑자기 거실 유리창을 다 깨버립니다.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 누나들이 조지는 게 진짜 물 흐르듯이 가지 않습니까? 너 옛날에 게이라고 놀렸던 거 생각나? 그리고 이 대화 좀 진행되고 나니까 야 게이보이 접시 갖고 와. 가족을 보듬어주고 반가워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찐 가족인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누나들은 이게 너무 즐거운 추억인 거야. 네. 다만 베리가 너무 괴로운 추억인 거지. 누나들이 좀 애를 우습게 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그 누나들한테 7번 전화 오는 것도 너무 짜증났어요. 너 일하고 오늘 있는데. 저녁에 오니? 이거를 다 5명이 전화해서 물어보잖아. 안 깨집니다 했는데 던지는 거 바로 깨지고 누나 계속 누나 7명이다. 근데 이 누나들은 네. 장담컨대 이게 사랑입니다. 맞아. 동생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참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이.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좋아요. 맞아요. 가족은 진짜. 네, 가끔 봐야 됩니다. 네.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전화번호 막 내가 그거는 좀 많이 가는데? 내가 전화하고 싶을 때는 발신 제한으로 걸면 되잖아. 내가 나를 알리지 않고 네,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면 되잖아요. 별표 2, 3샵인가요? 그거 아직도 되죠? 별이 3샵. 별이 3샵. 다시 걸어줘. 아니 가족 열 먹이고 싶으면 콜렉트 콜로 전화. 아, 콜렉트 그럼요. 1633으로. 아 1633 맞아요. 야 콜렉트 콜 그 도둑놈 새끼들 요금 존내 비싸게 받아 처먹어. 존나 비싸요. 그 군대 가면은 꼭 그거 하던데 저도 그치. 남동생이 맨날 누나 끊지 마 엄마 바꿔줘 이렇게 해서 저 군대 있을 때 아. 몇 번 전화 왔던 기억이 맞아, 있어요. 맞아. 10초인가 목소리 확인할 수 있게끔 네. 맞아요, 맞아요. 받아야 계속 갈 네.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짬이 차면 10초 안에 용건 다 얘기합니다. 그럼요. 7월 13일 휴가 3박 4일 끝.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부대에 핸드폰이 보급되고 나서 아 맞다. 아, 이쪽 맞아. 사업이 전부 사양길을 걷고 있죠. 별 일이 없죠. 근데 사실 그렇게 사양길을 걸은 게 콜렉트 콜 하나랑 국제전화. 네. 국제전화를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죠. 인터넷 전화 쓰면 되니까. 그리고 네. 다 와이파이 켜고 카톡하니까. 00700 예전에 무슨 광고 이런 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 사라졌죠. 맞다. 전 약간 쌤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 너무 이렇게 인질로 잡고 장사를 하잖아요. 군인들이 근데 원래 어. 장사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희소할 때 음. 비싸게 팔아먹는 거? 아, 원래 좀 그런 거 형도 지금 애플의 노예잖아. 지금 몇 개 붙어 있는 거 지금. 전 행복해요. 심지어 애플이 시소하지도 않아요. 네. 그냥 비싸요. 네. 맞아. 너무 애플에 비싸. 줄 서 있는 순간 그냥 비싼 거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애플은 저한테 뭔가를 줍니다. 어떤 거죠? 뭔지 모르겠어요. 주기는 줘요. 주긴 주거든요. 예. 뭔지 알게 되면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어쨌든 여성들의 백 같은 거예요. 그럼요. 아. 콜렉트 콜이라는 게 국군 장비들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2배, 3배 전화요금을 때려버린다는 건 아니 장사 양심적으로 해도 잘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전화요금만 받아도 충분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로 막 2배, 3배 때려받고 이제 와서 싸그리 망하면 뭐 그러니까 장사의 기본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비싸게 받는 게 정상이다. 이제 망한 다음에 좋아하는 건 소비자의 마음이죠.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망했다? 그럼 뭐 좋아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죠. 존나 쌤통이다. 자, 어쨌든 돌아와서 네. 이제 베리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베리한테 소소한 낙이 하나 있다면 항공 마일리지를 경품으로 주는 푸딩을 사 모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네, 그러니까 푸딩을 사면은 마일리지를 무료로 주는데 푸딩을 되게 많이 사가지고 마일리지를 많이 받으면 이게 실제적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걸 어느 날 베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막 푸딩을 사 모아요. 근데 사 모으면서도 사실 뭐 어디로 갈지, 언제 떠날지, 누구랑 갈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마일리지를 받아서 뭐 언젠가는 떠난다 이런 소소한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베리의 눈앞에서 갑작스러운 자동차 충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차들이 쫙 없어지고 보니까 베리 앞에 작은 오르간이 하나 놓여 있죠. 그 생뚱맞게 갑자기 오르간이 탁 나타나요. 그리고 마치 정말 이 오르간처럼 뜬금없이 레나라는 여자가 나타나요. 레나는 어느 날 베리 앞에 나타나서 그냥 막 갑자기 훅 밀고 들어오는데 베리도 이런 레나한테 호감을 느끼긴 느끼는데 얘는 문제는 평생 누나들한테 막 달달 볶이면서 살았잖아요. 신경쇠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여자랑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레나가 들이댈 때도 호감을 분명히 느끼는데 동시에 굉장히 불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영화에서도 잘 드러나죠. 그래서 이때 음악도 너무 불안하고 그죠? 편집 같은 것도 되게 불안해요. 근데 이게 보는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네네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약간 숨 막히는 기분 들었어요. 영화 네네네네. 보는데. 그래서 약간 이게 다급해지는 음악 아닙니까? 좀 있으면. 네. 근데 이게 공감이 갔던 부분은 이런 거예요. 누가 사랑에 빠질 때 처음 막 눈 맞고 이럴 때 편안하게 빠지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래서 네. 뭔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베리가 이제 약간 신경쇠약이나 분노 조절 장애가 있잖아요. 얘는 더 불안하겠지 그런 그렇지, 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약간 보는 사람이 좀 불편하게 느껴졌다. 어쨌든 그래서 베리가 좋긴 좋은데 이제 불안하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어떤 단점, 치부를 숨기느라고 막 전전긍긍하죠. 그렇게 불안하게 레나와의 관계가 시작되는데 베리가 레나와 첫 데이트에서 레나의 솔직한 속마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짜 완전 직구예요. 알고 보니까 레나는 베리 여동생의 직장 동료인데 이미 베리의 가족 사진을 보고 그때부터 베리를 좋아했고 자기가 먼저 이제 소개를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먼저 베리를 보고 싶어서 이제 베리네 사무실 앞에 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불쑥 찾아와서 차를 두고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대시하는 레나한테 베리도 마음을 열게 되고요. 처음에는 레나한테 자기 치부를 숨기려고 하다가 하나씩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리가 평생 안 하던 행동들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많이 공감 갔습니다. 하와이로 출장을 간 레나를 보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그냥 무작정 하와이로 떠나기도 해요. 근데 베리는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하와이도 처음 가보고 그렇게 이제 베리는 하와이에서 레나랑 극적으로 만나서 사랑을 키웁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음? 같이 네. 네네네 배드신. 그렇죠. 네. 근데 그 공중전화 박스 씬 되게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거. 너무 아, 좋았어요.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죽여버린다고 전화번호 얘기하라고. 근데 그때 약간 속이 확 풀리는 느낌 존나 들지 속 시원했어. 않아요? 존나 네. 속 거기서 시원했어. 그게 사실 살풀이거든요 그 장면이. 네. 전화 장면이긴 한데 퍽이 한 200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뭐 네. 전화 다 퍽으로 얘기해요. 전화 말해 빨리 말해 죽여버린다. 널 죽여라 날 길려 뭐 고로 해봐 다 나오면 되겠어. 맞아. 네가 이딴 식으로 하니까 내가 그동안 이랬던 거 아니야? 막 그치. 이러는데 막 속이 너무 나 이제 달라질 거야. 약간 이렇게 말하는 그 옆에 막 느낌. 길로 막 음악대 같은 게 지나가는데 낮부터 저녁까지 유시잖아. 결국 마지막에 전화해서 어디 호텔인데 레나 바꿔달라니까 남자가 갑자기 사실 나는 그 장면이 굉장히 공감됐어요. 여자 집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냈는데 전화했을 때 남자가 받았을 때 그 뇌정지 상태. 좆됐다. 이거 오빠인가 아빠인가 또는 남자친구인가. 근데 만약에 남편이 나면은 내가 역시 이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내 이상형한테 전화한 게 맞구나. 역시 결혼한 여자였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결혼한 거를 숨기는 여자가 좋아요? 아니 숨겨도 돼요. 원래 처음에 어색하면 숨겨도 숨길 돼요는 수 있지. 예. 저도 장석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근데 만약에 결혼까지는 아니고 좀 네. 마음에 든 여성을 만났어요 두 분이. 근데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어. 근데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뭐 뺏을 숨긴- 거예요? 아니면 숨긴 채로 나한테 뭘 해줬느냐가 중요하죠. 레나처럼 했어요. 스킨십을. 네. 아니 그러니까 어. 막 솔직하게 막 직구로 막 좋다고? 나는 좋아한다 막. 저는 이런 꽃놀이패가 세상에 있나. 뺏을 거예요? 뺏을 거예요? 아니 그 여자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나는 둘 다 사랑해. 알았어. 오. 왜냐면 얘도 반전에서부터. 왜냐면 얘도 둘 다 사랑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나도 그래. 역시 우린 잘 맞는 것 같아. 천생연분. 편해. 역시. 일은 정해져 있으니까. 창석 작가님. 저는 뭐 못 들은 걸로 할게 이렇게 하고 그냥 마음에 부담 없이 만날 것 같아요. 나는 몰랐던 거야 이렇게. 남자들은 절대 이런 관계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뭐라 거절해? 책임질 일은 없지만 섹스는 할 수 있다. 최고죠. 그런가? 네.
작가는 또 나도 남자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작가님도 땡큐예요. 가끔 신기해요. 우리가 방송을 좀 오래 했구나. 너무 속마음 난다. 자, 아니, 다른 분들은 어때요? 남자를 만났는데 막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 뭐 나 지금 명품관인데 자기 제일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가 뭐야? 막 백사다 안겨주고 막.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사다 한 3개 정도 안겨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지. 나 사실은 유부남인데 우리 만나는 거엔 지장 없어. 계속 만나고 싶은데 어떡할래? 혼인빙자 가늠으로 신고해버려. 혼인빙자 가늠으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혼인 빙자는 아니잖아. 결혼하자고 그랬던 거 아니잖아. 아 그렇구나. 아니 뭔가 근데 꼬시려고 가방을 3개나 준 그래, 거니까 그래. 그래. 나와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가방을 준 거니까 고소할 수 있죠. 남자가 그럼 나랑 헤어질 거면 내가 백 선물한 돌려줘. 가방 전부 돌려주고. 그건 못 줘. 왜? 메모쳐 줘야지. 뱉어야지. 상도가 없네. 좋아서 준댔으면 줘야죠. 한번 들어온 건 받는 건 받는 거예요. 그럼 집 앞에 누군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가짜 수산물 업자 김씨 비서입니다. 내가 줬던 백, 내가 줬던 차 다 가져와. 그냥 줄게요. 그 정도면 주게 되죠. 네. 자, 어쨌든 레나랑 이렇게 사랑을 키워가는데 요 사이에 베리한테 이제 악수 하나가 낍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베리가 사실 레나를 만나기 전에 외로워가지고 이제 한번 폰섹스를 했는데 사실은 폰섹스를 한 것도 아니에요. 폰팅. 네. 아니야. 근데 마지막에 폰섹스를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것 같았잖아요. 네. 여자는 계속 던지는데 베리가 안 그런 것 같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침대에 딱 이불을 덮고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폰섹스를 했다는 아니 확신이 그 전에 들었어요. 바지 막 벗지 않아요? 약간 그러니까 바지도 음. 벗고 뭔가 장면은 안 나왔지만 네 할 것 그랬다. 그래요? 나는 안 했을 이분들은 것 같아. 만족을 못 하셔가지고 거기에. 저 정확하게 보여줬어야 한다. 그러니까 영화가 보여주지 않은 걸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다. 근데 그 전화 받는 분은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네네. 아. 시작부터 티셔츠랑 팬티만 입고 있는데 면도를 했느니 네. 뭐니. 야 내가 듣는데 존나 내가 섹시해. 나도 모르게 유효기간 번호 내가 꼭 누르고 있다. 현대카드고요. 그린입니다. 저 뭐야 월세 빌려달라고 빌려줍니까? 월세 우리 집으로 와야죠. 아. 전화로는 월세 줄 수가 없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걸 했는데 하필 거기가 좀 악덕 업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베리 개인 정보를 빌미로 돈을 거꾸로 뜯어내려고 하죠. 네. 그래서 그 악덕 업체 사장이 일명 매트리스맨이에요. 왜냐면 매트리스 가게를 하거든요. 근데 베리가 협박 전화를 이제 계속 무시하니까 결국 깡패들을 보내서 베리로부터 $500를 갈취를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베리가 막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얻어맞고 돈을 뜯기고 말아요. 근데 레나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나서 베리가 이제 하와이에서 그 누나들 통화할 때 처음 확 이렇게 살풀이한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딴 사람이 된 겁니다. 베리와 레나가 하와이에서 돌아온 날에 매트리스맨 일당이 이 베리와 레나가 탄 차를 들이받는데 이 사고로 레나가 이마에 살짝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게 된 거예요. 아 눈깔이 뒤집히죠. 왜 이걸 딱 보자마자 이제 베리가 완전 깊은 분노에 빡침을 느끼고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베리가 그냥 이런 차 열고 나가서 매트리스맨 4명이었죠. 네 4명 다 때려 눕히고 그 길로 바로 매트리스맨을 찾아가서 경고를 합니다. 전 그 끝이다, 장면이 이제. 상상일 줄 알았어요. 너무 사실 저도 상상일 줄 알았어요. 갑자기 약간 막 초현실적이죠. 팍팍 해가지고 네. 근데 나경원의 진짜였어. 정신을 이어받아서 갑자기 빠루를 들고 와서 3명을 조지고 나서 네. 차 안에 있던 4명 네. 네 번째 애한테는 유리창을 깨고 네. 죽어오죠 이렇게. 야, 네 거야. 이렇게. 남자. 네.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이렇게 쾌감이 드는 장면이기도 하면서 되게 현실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이렇게 남자들은 내가 뭔가 지킬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누가 거기에 손을 대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네. 본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까지 이 주인공 행동을 보면 별로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보는데 누구라도 저러겠다 싶더라고요. 누나한테 계속 옷 왜 저 파란 정장이 있고 계속 약 올렸잖아. 보는 누나마다 정장 뭐냐고. 그런 찐따가 갑자기 내 여자 건드렸다고. 그렇지. 네. 공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두 분은 여자친구 때문에 정말 눈이 돌아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로 인해서 눈이 돌아갔던 적. 저도 여자친구로 인해서 눈이 돌아갔던 적은 많아요. 그건 많을 것 같아서. 엄한 사람. 우리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들을 돌게 했던 경험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베리 이거는 이거잖아요. 이거 초창기잖아, 연애 초창기. 저 새끼들이 감히 내 여자를 이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이런 시향. 네가 감히 나를? 내 여자를 아니고 네가 나를? 아 이게 잘해줬더니만. 그럴 때는 잘해줬던 거 제일 먼저 생각나. 네. 네. 뭐 사준 거 이런 거. 아 근데 어쨌든 이 장면에서도 매트리스맨 찾아가서 사실 매트리스맨이랑 막 육탄전을 벌이진 않아요. 그냥 막 경고하거든요. 이제 끝이다 막 이런 거 하는데 되게 낡아 빠진 멘트인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죽었다 깨라도 모를 힘이 이제 나에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대사가 너무 멋있어. 그 순간에 되게 그 대사가 힘이 있어요. 약간. 재밌게 봤네. 그렇네. 네, 그렇게 베리가 매트리스맨하고 단판을 지은 후에 레나를 찾아가죠.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8주만 있으면 푸딩 마일리지가 나온다.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면 나 네가 가는 어디든지 나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이제 목적 없이 그동안 무작정 마일리지를 모으던 베리가 이제 함께 갈 사람이 생긴 거예요. 레나도 베리의 고백을 받아들이고요. 마지막 장면이 좀 아름답죠. 마지막 장면이 이제 오르간을 연주하는 베리를 뒤에서 이렇게 안아준 레나의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 영화 중간 중간에 베리가 오르간을 자기 사무실에 갖다 놓고 힘들 때마다 만지거나 손을 얹거나 오르간을 연주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이제 정말로 자기 힘든 일 있을 때 오르간을 연주하고 또 거기서 레나가 또 옆에 있고 이런 일상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영화치고는 엄청난 해피엔딩이고요. 음. 굉장히 얌전한 영화입니다. 네. 토마스 이게 앤더슨 네. 저는 이 감독님을 네. 몰랐는데 굉장히 매니아층이 많은가 봐. 굉장히 두터운 그냥 PTA 분이더라고요. 교 이렇게 아예 네. 용어가 있던데요. 21세기 거장이에요. 진짜? 네, 21세기 거장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 마스터피스라는 이야기를 듣는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There Will Be Blood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인정합니다. 마스터고요. 그 마스터피스고요. 지난주 잡스런 연애에서 얘기했죠. 잡스런 연에서 네. 얘기했죠. 이 영화는 꼭 보셔야 된다라고. 전 부기나이트도 너무 좋아하고 매그놀리아도 부기나이트 봤는데 극장에서. 부기나이트가 그 마크 월버 데뷔작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 맞아요. 이렇게 진짜 대물의 이야기죠. 네, 그리고 매그놀리아도 너무 좋아하고 뭐 이 사람이 만든 영화는 그냥 보시면 된다. 최근에 거장이니까. 2021년 리코리시 피자인데 이것도 괜찮았나요? 아, 이것도 좋아요. 근데 이 영화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건데 저는 2007년 There Will Be Blood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연기를 했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연기를 보여주거든요. 이 영화도 무시무시해요. 이런 영화 좀 교양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부기나이트 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 영화 근데 아닙니까? 부기나이트 너무 어릴 때 봐서 음. 사실 되게 재미없었고 아. 그냥 그만 마지막에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그 마지막에 그게 나온다 그래서 본 거예요. 다들 극장에 몰려가서. 존나 재미없었겠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뭐가 거기 나온다고요? 가렸어요. 뭐야? 극장에서 찐으로 안 했어. 아니 그걸 보러 갔는데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게. 사실 그걸 보러 가는 게 정상은 아니죠. 아니 그때 97년도니까 여고생이었단 말이에요. 아. 뭐 알겠어요. 그냥 나탈리 궁금하니까. 보러 가듯이 그냥 보러 간 원래 거죠. 못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졸업했어. 말이 바뀌는데요. 아마 나 98학번이잖아. 졸업했어. 제가 알기로는 네. 청불이었을 겁니다. 네. 청소년의 신분으로 당연하죠. 오해하지 포르노 마시고 업계 얘기인데 당연히 청불이죠. 이게 97년작인데 국내 개봉은 99년 3월에 그럼 볼 수 있지. 볼 수 있을 나이 때 네. 보신 걸로. 그랬던 기억이. 살렸어. 다행이다. 근데 영화가 제 사실은 틀고 잠들고 틀고 거의 이거 스고야랑 비슷했어요. 틀고 잠들고 또 잠들었네. 다시 보다 잠들고 이걸 반복하다가 와 도저히 안 되겠다. 내일 보자 이러고 나서 다음 날 다시 봤는데 이게 틀고 잠들고 좀 본 거예요 제가 영화를. 그 상태에서 다시 보니까 좀 괜찮은데 처음에는 너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자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기면증이에요? 왜 이렇게 잠이 들어요? 야, 나 이렇게 자는 영화 별로 없다니까. 그렇긴 해. 스고이하루 이후에 처음이잖아. 그래. 야 오늘 점수 또 스고이하루 점수 나오나요? 와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딱 틀어놓고 보기에 결코 재밌고 쉬운 영화가 아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대충이라도 한번 보고 다시 보면 분명히 재밌긴 해요. 다시 보면 좀 좋아. 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나오는 베리 이건이라는 남자는
되게 불우한 루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뭔가 내가 사장이니까 오늘부터는 정장 입고 출근을 해야지라고 결심하는데 다음부터 당장 자기 회사 직원들도 겁나 비웃잖아요. 야 여기서 일하는 정장을 왜 입고 왔어? 그리고 그래도 사장인데. 사장인데 다 족밥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누나한테 계속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특히 막내들 중에 이런 사람이 좀 있습니다. 많이 위축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보다 동생인 관계가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자기 주변의 인간관계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놔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 어울리거나. 보통 누나들이 많으면 여자 마음을 조금 더 잘 알고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한두 같은데 명이면 그렇죠. 이제 네. 7명이나 있으니까 근데 너무 저도 영화를 보는데 그 누나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숨 막히지 한 않아요? 명씩 계속 인사하고 이제 뽀뽀하고 이렇게 스킨십하고 잘 지냈냐고 하는데 매형들도 계속 줄줄이 있는 거 보니까 애새끼들도 계속 들어오고. 저 근데 저도 약간 힘들죠. 네, PTSD 왔어요. 영화를 보면서 저는 거기서 가족이 너무 많으면 파티 힘들어요. 장면이 저도 너무 힘들었고 네. 케이크 사왔냐고 했는데 케이크 옆에 뒀는데 케이크 존나 큰 거 있어. 그래서 놀림받기 좋거든. 중식으로 케이크 이렇게 사람 입이 몇 개인데 케이크 이렇게 작은 거 사왔냐고 욕 먹기 너무 좋잖아. 거의 책상 반만한 케이크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은 비밀이 없는 게 매형한테 정신과 소개해달라 그러면서 제발 비밀로 해달라 그러는데 또 와이프한테 금방 일렀잖아요. 그래서 맞아. 숨 막히는 집안이다 이 그거는 생각했어요. 그 새끼가 병신이라고 그 새끼. 봅니다. 그걸 말. 그래. 네, 매형한테. 아마 그 와이프 되는 누나가 꼬치꼬치 물어봤을 거예요. 아까 무슨 얘기했어? 뭐 얘기했어? 뭐 이러면은 또 남편들은 별 수 없거든요. 네. 그래 닦이면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리틀 게이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이렇게 물어봤겠지. 게이보이. 그러니까 처음에 계속 케이크 사오라고 계속 전화하잖아요. 근데 맞아 일 좀. 근데 막상 자기 케이크 그 케이크는 자기네들이 사왔잖아. 그러면은 심지어 믿지도 않았던 거야. 일을 시켜놓고 그렇네. 이게 진짜 애취급 당하는 거거든. 야, 이 베리한테도 뭔가 할 일을 주긴 줘야 되는데 얘가 분명히 제대로 못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준비를 하자. 존나 열받는 거예요. 이게. 좀 슬프다. 근데 저 약간 공감돼요. 음. 저 남동생이 있거든요. 음. 근데 뭐 가족 모임을 예를 들어 하면은 동생도 이제 서울에 혼자 살아서 어디까지 왔어? 이거를 저도 모르게 계속 확인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가 만약 오빠라면은 그렇게 확인 안 할 텐데 약간 아들 같은 느낌이 있다. 이게 불안하고 이 새끼가 다 개뻥치는 거 같고 다시 집인데 예를 들어 출발했는데 꼭 집인데 뻥치는 것 같고 이런 불안을 좀 안겨주는 엄마랑 제가 좀 남동생한테 대하는 태도가 좀 비슷해요. 그러면 저- 스트레스 받지. 저도 동생이랑 9살 차이가 나가지고 근데 저도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도 모르게 동생한테 엄마처럼 잔소리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남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야, 9살 차이 나면 진짜 뭐 거의 진짜 애기. 애기네. 21살이네요. 신생아 때부터 봤던 거니까 이제 제가 10살 때. 애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스타 하세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찾아드릴게요. 강민경 아나운서가 인싸하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제 동생이요. 아니 누군들. 네. 어차피 둘이는 친구 사이일 거 아니에요. 제가 인스타에서. 찾아드릴게요. 근데 웃긴 건 자매끼리 태그 안 해요. 그런 그래 상관없어요. 가족끼리 원래 안 해. 태그 안 해도 상관없어. 찾아요. 분명히 찾아요. 찾으면 공유. 금방 찾아요. 제가. 제가 봤을 때 창석이가 2분 내로 찾습니다. 지금 딱 휴대폰 잡으면 바로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화하는 장면이 나는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게, 야, 너 안 오면 안 돼? 나 안 오면 안 돼.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나 안 오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누나가 계속하지. 조지듯이 계속 얘기하거든. 그럼 나도 모르게, 야, 씨발, 알아들었다고! 그럴 것 같은 거야.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약간 이러잖아. 지금 뭐해? 일해. 그러니까 뭐 하냐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누나들이 베리가 하는 일도 일로 안 보는 거예요. 네가 일을 해? 그쵸. 야, 네가 하는 얘기 그거잖아. 창고에서 남이 쓰던 물건 파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일이야, 씨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마 얘가 못 견뎌서 가족 모임에 몇 번 빠지려고 했겠죠. 누나들이 보기에는 이게 씨발 이 새끼 봐라. 네가? 네가? 근데 맞아. 그 전부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이 7명이 나서서 너 올 거야 안 올 거야 조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씩 다 전화했어. 네. 미쳐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아유. 한번 족밥으로 잡히면 네. 평생을 그 집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미국이 총기를 구할 수 있는 곳인데
또 다른 거 나간다. 또. 아니 이 새끼는 왜 이러고 살지? 아니, 사실은 이제 그 한 발만 쏘면 조용해지거든요. 7명을 다 쏠 필요가 없어요. 네. 한 명만 쏘면 됩니다. 사람 쏘면 안 되죠. 아니 손이나 발 같은 데 쏘면 되잖아요. 가요. 그래도 빵에 가요. 신족은 더 가죽 처벌 될 거예요. 설마 가족인데 고소하겠어요? 오발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애는 착해의 전형적인 캐릭터가 그쵸. 아닌가. 맞아요. 애는 아담 착해. 샌들러가. 근데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항상 제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제 신조 같은 게 있는데 사람이든 귀신이든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제가 이렇게 누울 자리를 제가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다라는 게 있어요. 저한테는 베리가 좀 이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계속 들고. 엄한 데 사풀이 하잖아요. 그 밥 먹다가도 그니까. 식당 화장실 네. 그것도 존나 웃긴 게 뭐냐면 존나 다 때려 부시고 나서 지배인이 와서 부셨죠 하니까 아니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손 뭐야 손에 다쳤어요. 아 이거 뭐 긁혔다고. 피나요. 그래서 이거 나가주셨으면 좋겠다고. 알겠다고 나가. 처음에는 그것도 안 나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매니저가 신고한다고. 깨버리자 라고 하니까 바로 네. 다들 재밌게 봤네. 아 재밌게 봤네. 그러니까 이상한 영화예요. 재밌구만. 재밌는 부분들이 좀 맞아. 있었어요. 재밌게 그 봤구만. 아담 샌들러의 감정이입이 많이 되니까 어쩔 수 없고.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기내에서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기내. 여행 갈 때 기내에서 약간 뭔가 그런 분위기예요. 기내 화면으로 보면 갑자기 어. 어딘가로 또 막 훌쩍 떠나고 이러니까. 그리고 기내 분위기랑 좀 어울리는 영화? 뭐야 그거. 아니 진짜 약간 그런 거 있다. 약간 영화 톤이 기내 분위기랑 어울려요. 기내에서 보겠다 좀. 아니 이렇게 섭섭하다. 한 번도 비행기도 타본 적이 없는 남자가 그 여자 때문에 떠나잖아요. 이 정도로 로맨틱한 영화가 있나? 그럼요. 진짜 나를 떠나게 만드는, 나를 뭔가 결심하게 만드는 사람과 이 상황들이.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그것도 생각했는데 불량배들한테 돈 뜯기잖아요. 그리고 전화가 계속 오니까 도망을 어디로 가지 하다가 레나가 하와이 있지 하고 가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굳이 점자. 하와이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 맞아. 하와이를 가잖아요. 도망이면 그냥 그 옆에 줄로 가도 되고 갈 때 얼마든지 많은데 근데 굳이 하와이로 가는 게 이것도 웃기잖아. 항공 마일리지 싹했다고 푸딩 존나 샀는데 결국 자기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내가 준비한 대로 안 돼요. 맞아. 내가 살면서 대충 이제 뭐 계획을 하잖아요. 몇 살쯤 되면은 뭐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뭐 만난 지 몇 개월쯤 되면 한번 섹스하고 뭐 이런 거 다 계획을 세운단 말이야. 둘이 왜 속삭이시면서 공감을 합니다. 네. 한 4년 전쯤에 여자친구가 무슨 생일 선물 해달라 했는데 M포인트 몰에 있는 거예요. 어차피 포인트도 돈이고 상품이 다른 것도 아닌데 근데 똑같은 모델인데 색깔을 다르게 해달라고 했었나? 근데 그건 포인트 몰에 없어요. 아 존나 짜증난 상황이죠. 괜히 짜증나는 거예요. 개 짜증나 진짜. 네. 짜증나지. 아니 왜 씨. 색깔을 왜 그거 하려고 하냐. 아니, 너는 이 색깔이 안 어울린다는 얘기. 계속 했던 게 근데 돈도 많이 못 벌 때나 그 색 안 어울린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생일에 신고 나갈 테니까 집으로 보내. 그러면 집으로 나가면 M포인트 걸리잖아. 걸리죠. 내가 직접 주고 싶다고 박스가 해야 돼. 결국은 자기가 그거 아니면 그냥 싫다고 해서 결국은 생돈 박았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거면 별거 아닌데 네. 어쨌든 뭐 무력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으면 무력화됩니다. 이런 상황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때문에 이 포인트몰에서 사고 싶은데 내가 현금으로 이거 확 질러버릴 그런 경제로 있으면 전혀 화가 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화가 나는 상황인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베리 이건이라는 남자가 변해가는 걸 관찰하는 재미가 있어요. 맞아요. 그 누나들한테도 싫은 소리 못하던 남자가 불량배 3명 때려눕히고 그 매트리스맨한테 전화했고 개지랄하는 거 봐요. 거기에서 이제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도 한 200번 등장합니다. 네. 네. 셔럽이 한 40번 나옵니다. 셔럽을 너무 맛있게 하지 않아요? 샷업 이렇게 하잖아요. 노땅 아닙니까 이거? 노땅 아니에요 노땅. 이 정도 이미 욕하면? 처음에 포섹스 얘기하는 거 그렇네. 그 서로 욕짓거리 하면서 전화하는 게 명장면입니다. 아 존나 맞아. 매력적이에요. 좀 시원했어요. 서로 하고 싶은 말 하면 서로 풀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담 샌들러가 직접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별거 아니었잖아요. 필립 세이먼 호프만이 뭐 무시무시한 범죄 조직의 맞아. 보스가 아니라 그냥 아저씨였잖아요. 욕쟁이. 그냥 매트리스 가게 아저씨. 네, 매트리스 가게 아저씨. 좀 입 좀 걸걸한 아저씨. 이게 다잖아 사실. 네. 뭐 다른 사람들보다 매트리스를 한 몇백 개 더 갖고 있다는 점밖에 다른 게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살다 보면 그 느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아 저 새끼들도 별거 아니었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와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현장 오프라인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빡셉니다. 네. 둘 다 사실 전화로든 미친 욕하면서 싸우지만 막상 만나서는 또 공손하게 싸우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딱 그렇게 하고 한 번 약간 쫄리긴 했어요. 경찰에 신고 안 하고 혼자 왔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는 순간 뭐 칼이 나오려고 온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알겠다고 그냥 쫙.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상담센터 팀장으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너무 험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을 상대하다가 여자 상담원들은 견디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울어버리고 막 그만두겠다고 얘기하고 진짜 막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해요. 사시미를 가져가서 뭐 찌른 다음에 뭐 돌려버린다 무슨 년아 뭐 이런 욕을 막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근데 나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어렸을 때라 뭐 이렇게 별로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만나자고. 사시미를 들고 나오시던 뭘 들고 나오시던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할 테니까 만나십시다. 여기 보니까 주소 뜨네. 제가 요 근처 가서 전화 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제 핸드폰 번호 여기 있습니다. 딱 알렸다. 대박. 진짜 갔어요. 가가지고 약간 무섭긴 해가지고 친구 한 명 데려갔어요. 혹시나 이 새끼가 뭘 그래. 꺼내들면 너 주변에 있다 튀어나와라. 얘기를 하고 왔는데 창석이 정도 되는 벌써 웃겨. 창석이가 조금 더 작은 키에 아주 왜소한 남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나를 보자마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어머머머.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좀 물화가 많고 막 이러면서 거기로 푼 거지. 걷다가 비겁하게. 근데 어떻게 또 나왔네?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내 주소가 목소리에서 너무 빡친 게 들리고 내가 본인 주소를 훤히 알고 있잖아요. 전화번호도 집 알고 있고. 찾아오겠다. 정리를 한번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사시미 칼을 진짜 들고 나와서 존나 웃겼겠다. 사시미 칼을 진짜 들고 나와. 야, 칼 줘 하면은 칼 줄 때. 이러면 이제 개그의 완성이죠. 예, 드릴게요. 손잡이 부분으로 받으셔야 안 다쳐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로 이렇게 막 상담원들한테 욕하고 막 이렇게 막 갑질하는 사람들일수록 만나보면 다 약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 보이스피싱 한번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오창석 시절에서 여기 뭐 검찰인데요. 그래서 검찰이요? 근데 그게 사실 하필 또 대선 지난 때라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때였거든. 왜요? 그동안 잘못하는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먼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먼저 얘기할 필요 없지 않나? 그렇지. 그래서 왜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기였는데 뭐 서울중앙지검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 무슨 이유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오라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부를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길래 어머머머. 그때 느꼈죠. 검찰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렇지. 검찰은 보통은 그렇게 조곤조곤 얘기해서 와서 법으로 조지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쓰레기구나 싶었거든요. 안 갈 건데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 누군데요? 다시 말씀해서 이름 얘기하니까 쌍욕이 시작된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나도 쌍욕을 했어요. 너 씨발 검찰 아니지. 개새끼 나도 전화번호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 공개한다. 병신 새끼 너 오래 전화 통화하면은 너 위치 추적되고 다 통화 녹음되는 너 목소리 다 딸 수 있다라고 하니까 뚜뚜. 그리고 나 여기 시사평론가야라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러면 나의 신분이 너무 정확하게 지적잖아요. 그렇지. 고안이 두렵잖아 나도. 그래서 그냥 그 정도까지만 했었던 거 기억나. 근데 전화로 하면은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거나 평생 검찰이라는 단어를 살면서 입에 올린 적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무서워요. 나는 매번 방송 나가서 검찰 얘기를 하루에 한 번 정도 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일반 국민들은 사실 뭐 검찰한테 경찰한테도 전화 올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 맞아요. 보이스피싱 그걸로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 성매매 기록이 발견돼가지고 많이 떨리시겠네요. 그때 서대문 경찰서에 좀 오셔야 된다. 근데 제가 딱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서대문 경찰서요? 관할이 거기가 아닐 텐데. 물론 전 성매매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불싸 이러고 떨어져 나가요. 하지만 그 멘트는 네, 알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멘트 같은데요. 영화적 상상력이죠.
아주 적절했어요. 네. 네. 방송적 요소로서는 네.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네, 예. 네, 그렇군요. 상상력도 영화적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아, 네. 존나 웃기네요. 예전에 김복준 형사님이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건데 성매매 이제 강남이 그런 게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원들 한 팀 부서 회식 끝나고 남자 4명이서 팀 회식이 끝나고 강남은 걸린다. 그래서 의정부로 갔대요. 4명이 원정을 간 거예요. 성매매하러. 멀리도 갔다 씨발. 근데 강남은 너무 많아서 못 잡고 의정부는 몇 개 안 돼서 곧바로 잡은 거야. 그래서 김복준 형사님 말했는데 한 팀이 다 잡혀 들어온 적이 있었다. 진짜. 그래서 동영이 형이 방송하면서 그래서 교훈 역시 강남에서 해야 한다는 이상한 교훈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웃겼어.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거 어땠어요? 네? 나는 마지막 장면이 조금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나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내가 힘 외로워서 폰섹스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돈 물려줘야 돼서 그래서 갔다 왔었다. 나 버렸잖아요. 이렇게 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실로 그렇게 되면은 못 받아주지 않을까? 못 받아주지 않아요? 폰섹스를? 근데 폰섹스 했다고 고백을 했다면 남자가 폰섹스 정도야 뭐 할 수도 근데 있죠. 할수 안 있지. 돼요? 안 되죠. 그거나 야동이나 뭐가 달라. 그렇지 않나? 안 돼요? 아니 근데 이 정도의 남자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좀 원체 바보 같고 막 이러니까 어. 그 레나도 그렇게 막 악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것보다도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혼자 둬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본질을 딱 깨닫고 있는 남자예요. 이 여자가 왜 못 때문에 빡쳤고 내가 무슨 이유로 지금 사과하러 왔는지 그래. 이 정도면 굉장히 현명한 남자거든요. 맞아요. 여자들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빠개쳤는지 말해주지 않은 맞아. 상태에서 항상 빠개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여자들은 정답을 알려주지 않지만 닌 정답을 맞춰야 돼. 내가 지금 존나 빠개쳤으니까 약간 이런 건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을 얘기한다는 건 앞으로 이거를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겠다가 아니라 맞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씨 왜 웃냐. 보통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럼요. 너랑 싸우고 잠깐 힘들어서 다녀왔어. 그래. 다시 아니, 근데 다시 그러지 않을게. 영화잖아요. 근데 베리랑 다시는 걸리지 않을까. 아씨. 아니 걸리지 않는 것도 성이야. 그렇죠. 성이에요. 맞아. 근데 베리랑 그 레나랑 되게 뭐라 그러지 환상의 짝꿍처럼 잘 맞아요. 그 애정 표현도 되게 웃기게 맞아, 맞아. 하잖아요. 막 맞아. 너를 막 뭐 부수고 싶고 깨물고 싶고 누나를. 막. 치로 광대뼈를 깨서 맞아 누나를 맞아. 뽑아먹고 싶어. 구체적으로 네. 그런 것도 막 서로 티키타카 될 정도로 그치. 받아주면은 근데 저 이거 그 재밌는 게 귀엽거나 막 예쁜 거 그러니까 귀여운 걸 보면은 약간 파괴 본능이 들잖아요. 깨물고 약간 막 싶다 이런 깨물고 거. 싶거나 막 이렇게 뭉개고 싶거나 근데 그런 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게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한쪽으로 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폭력 본능이 나온대요. 왜? 그래서 남자들은 진짜 좋아하는 여자 친구랑 사귀잖아요. 네. 그럼 그런 악몽을 꾼다. 이 여자를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잘못되게 되거나 죽이는? 아니 뭐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은 다치게 하는 걸 막지 못하는 그런 악몽을 꿔요. 그래요? 네. 나 처음 망고 데려왔을 때도 그래요. 너무 망고 데려왔을 귀엽잖아요. 때도 나 때문에 망고가 다치는 꿈을 계속 꿨어요. 근데 자기 자식을 낳은 아버지들은 이 꿈을 계속 꿔요. 그래요? 그 호르몬의 영향이래요. 왜 너무 귀엽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 쪽의 호르몬이 나와서 내가 불안정해지니까 안정을 무슨 맞추는 거죠. 호르몬을 의인화 시켜버렸습니까? 공정하게 아니 너무 귀여운 게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감정이 요동치니까 그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그러니까 반대적인 감정을. 네. 반대로 하는 밸런스 잡아주는 거. 뭐 신기하다. 그래서 이 애정 표현 들으면서도 이러면서 들었었거든요. 되게 현실적인. 와, 거기다가 그렇구나. 베리는 그 나이 먹도록 여자 손목도 못 잡아본 남잔데 얼마나 이뻐 미치겠어요. 2, 3년 지나면 뭐 실제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망치로 광대뼈 깨고. 그 레나가 사실 한 1년 지나면 되게 물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전화 그 아담 샌들러는 침대에 가운을 입고 앉아 있고 그 누나랑 전화 통화하잖아요. 좀 멍청하고 막 직진으로 달려와서 좀 이상했지 하니까 이상해 뭐 이런 식으로 전화 통화하는 거는 근데 이런 여자는 정말 이게 현실에 존재하지 않죠. 이걸 다 이해해주는 여자. 아무리 본인이 먼저 좋아했다라고 해도요. 이 정도면 일단 이 정도의 찐따를 견디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 급의 찐따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물론 뭐 취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약간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는 좀 어려운데 좀 어렸을 때 음. 모르고 딱 사랑에 이미 빠졌어. 음. 확 그 첫눈에 막 사랑에 빠진 느낌 있잖아요. 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약간 뭔가 이런 면이 있네. 는 이미 사랑에 빠져서 그냥 카바치고 들어가는 거. 그거를 흐린 눈하고. 아는데 음. 자꾸 접어두려고 노력하는 그치, 거. 그치 맞아. 아니야. 어. 아닐 거야. 맞아. 내가 착각했던 걸. 아니면 내가 잘못 그 정도는 본 걸 아닐 거야. 거야. 뭐 네.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어. 어차피 결혼할 건 아니니까 연애하는 동안에는 열심히 사랑하자 이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으니까 계속 연애를 이어가야 되니까 어차피 니랑 내가 사랑을 이렇게 끝맺음 할 건 아니니까 일단 연애하는 동안에는 당장 헤어질 건 네, 아니니까. 제쳐두고 사랑하자 약간 이런 느낌. 그래. 있는 그럴 것 수 있어요. 네. 그 얘기도 와닿네요. 이게 약간 되게 판타지면서도 되게 현실적인. 그러니까 이런 남자가 이런 여자를 만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여자가 현실에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죠. 자기가 먼저 얘기해서 먼저 호감이 있었다. 근데 둘이서 처음 그 식사하는 밥 먹는 장면에서 네.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여자가 먼저 고백했을 때 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돌이켜 봤을 때 그 여자는 분명히 만나봤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많았어요. 여자가 먼저 고백했는데 잘 안 된 경우는 여자가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아니요, 내가 마음이 너무 느긋했던 거죠. 아. 그냥 평범하게 지나다녔으면 내가 먼저 저 여자를 발견했으면 나는 분명히 저 여자한테 호감을 느꼈을 텐데 그 여자애가 나를 먼저 발견하고 다가왔을 때 마음이 굉장히 느긋해졌어요. 근데 이거는 남성분들 대부분이 여자가 먼저 좋아한다고 하면 흥미가 좀 확 식어버리는. 근데 이제 좋아한다, 사귄다라까지 얘기가 나오면 나는 바로 오케이였을 텐데 좋아하는 것만 노출된 상태라면 나는 마음이 느긋해지더라고.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닌데 남자는 약간 자기가 쟁취해내는 걸 좀 더 높은 가치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이 묘했어요. 이 여자 분명히 매력적인 여자인데 나라면 저 상황에서 사귀었을까? 지금이라면 사귈까? 또 애매했던 것 같아. 애매한 것 같았어요. 이게 되게 전략 실패라고 봅니다. 그 여성분의.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최대한 노출하지 않는 게 남자든 여자든 최대한 노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밀당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연애가 목적이라면. 시작할 때는 네, 시작할 근데 때. 그 여자가 그렇게 안 했으면 이 베리는 얘는 안 됐죠. 얘는 얘는 안 안 됐죠. 되지. 너무 저 여자가 찐따라서.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 자체 믿지를 못했을 그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그 차에 시동 걸기 전에 결심한 듯 딱 돌아서서 가가지고 오늘 나랑 저녁 먹을래요라고 하는데 저건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있는 짓이 왜? 아니다라는. 이거 되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게다가 그 남자가 한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동료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 그냥 그림자 취급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 오른쪽에 제일 앞에 있었던 아저씨 표정이 네. 이 병신한테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미친 여자가. 이건 뭐지? 지금 내가 실제 상황인 것인가? 꿈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써 발생할 수 있지 하는 그 표정 대사 한마디 없이 표정으로 너무 잘 살렸어요. 근데 저는 저녁 먹자 술 먹자는 진짜 많이 해봐가지고. 사람 이런- 많은데서 네, 사람 많든 적든 뭐. 진짜요? 네, 그냥 바로 막. 그래서 그게 그 장면이 그냥 약간 가슴 뛰는 장면이긴 하지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이 느낌은 아니던데. 저는 대단한 일이다. 여자로서. 진짜요? 와. 누나는 그런 적이 많으니까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못하지. 사실 남자도 맞아요. 여자 좋아하는 여성분의 직장 동료가 그렇게 많은 데서 얘기하기 힘듭니다. 네. 천년을 우려먹을 에피소드가 되는 그 여자 동료들한테. 아 진짜 그 정도예요? 그 남자 기억나? 이러면서. 어머. 뜬금없이 와가지고 우리 다 보는 앞에서 같이 밥 먹다고 했던 그 남자. 아하. 근데 그렇구나. 이 이제 베리 입장에서는 자기는 항상 자기가 그림자 취급을 받았는데 나를 제외한 모든 남자들 다 그림자 취급해 주니까 이미 그때 사랑에 빠지면 끝난 거예요. 게임은 끝난 것이다. 뭐 이제 되게 아주 대놓고 메타포지만 그 오르간. 네. 그게 처음에도 교통사고 같은 걸로 소리가 난 다음에 이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되게 허름하고 막 이상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뜬금없이.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여자는 아마 베리보다는 훨씬 더 사랑을 많이 해봤고 어쩌면 진짜로 결혼 몇 번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면 사랑 못 하잖아요. 맞아. 이 여자가 전에 만났던 남자, 맞아요. 그 전에 만났던 남자,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 막 생각하고 따지고 언제나 내 사랑은 존나 완벽한 세핑이어야 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던 게 저는 역시 이 사람이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은 정말 사소한 메타포고 너무 노골적인 메타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어. 네, 그리고 베리의 직업이 그거잖아요. 안 쓴 물건 파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본인은
새삥이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파란 양복을 입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는 새삥이라고. 파란색이? 그러니까 내가 팔고 있는 물건들은 다 헌 거고. 세핑 춤추시는 아 마트에서 춤추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나는 내가 여기 사장이고 여기에서 일하는 다른 남자들랑은 좀 달라. 약간 그런 치졸한 선민의식이라 좀 느끼고 싶었던 거야. 베리는. 그래서 막 발악을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레나가 와가지고 처음으로 인정해주거든.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신다고요? 사장님이시네. 이런 얘기 하나 하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의 어떻게 길을 살려주니까 평생 싸움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남자가 그 빠루를 들고 폭력배 3명이랑 붙을 수 있는 거죠. 사랑의 힘이다. 근데 진짜 레나는 사랑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원석을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여자가 사랑도 결혼도 해보고 사랑도 많이 이 남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찮게 보는 남들이 다 와서 누울 자리라고 그냥 막대하는 이 사람을 원석을 알아보잖아요. 물론 그게 우연이긴 하지만 사진 속에서 봤던 그 우연이긴 하지만 그게 또 듣잖아요. 그 직장 동료한테 듣는 얘기도 있을 맞아, 것이며 맞아. 그게 본인의 경험이 밑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그런 원석을 알아보긴 쉽지 않다. 그리고 약간 원석일 수도 있고 사실 다른 사람한테 원석이 아닌데 레나한테 원석인 거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둘이 맞는 맞아요. 거지 둘이. 맞아요. 그걸 알아보고. 원석일 수도 있고 백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쓰는 대로 이 사람 따라올 수 있으니까. 아니요, 뭐 레나가 그냥 동정 사냥꾼일 수도 있고요. 서대문 경찰서에서 또 전화가 옵니다. 서대문 경찰서에서 또 전화가 올 겁니다. 그 두 글자 진짜 오랜만이다. 동정이란 단어. 너무 네. 오랜만이다. 동정 사냥꾼이라는 그 제목을 가진 영상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모르는 저는 순간- 모릅니다. 아 나만 이상한 새끼 됐나? 아그 AV 배우가요. 자기 팬들한테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동정인 남자들 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머. 동정 딱지를 떼주는 내용의 컨셉의 영화 컨셉의 야동이 있어요. 아, 컨셉의 야동. 야 깜짝 진짜로 난 한다는 실제인 줄 알았어. 아 실제로 해요. 실제로 하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하는데 그게- 그 남성이 실제 동정인지 아닌지는 믿고 가는 건데 그런 컨셉으로 섹스를 전혀 못 해보고 아예 잘 모르는 남성 집에 유명한 여자 AV 배우가 찾아가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배우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자기 팬이랑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배우인 경우도 있고 남자. 배우인 경우도 안 있어요. 유명한 배우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와 만약에 실제로 동정인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AV 여자 배우랑 처음을 한다면 그 남자는 그 다음에 어떤 여자랑 할 수 있을까? 평생 딸딸이면 치겠지. 아 이게 이제 여성의 뇌구조. 아, 그래요? 남성의 뇌구조는 어떻게? 온다면 자기가 2번 해놓고 해야 오래 하겠지. 저는 흥원이 바로 말하자마자 바로 혼자 졸라 좋겠다. 약간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아 진짜? 넥스트는 생각도 안. 그럼 넥스트 생각 못하지. 누나가 원하는 남성 한 명 픽해서 누나 집으로 온다고 생각해봐. 넥스트를 생각하겠어? 일단 오게끔 만들겠어요. 일단 와야죠. 100%지. 전화해가지고 넥스트 중요하지 않네. 넥스트 뭐 필요합니까? 집 일단 우리 집에 온다는데. 역시 이게 내 문제랑 제3자의 문제는 다르다. 전화 와서 조인성입니다. 손문선 씨 출발할게요.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조인성입니다 하자마자 네네네. 그래서 저기 샤워하러 가시면 됩니다. 집 앞 현관문 들어가야 돼. 자물쇠 한 10개 잠겨 있어. 조인성 씨 걸어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AV 배우들이 와가지고 그다음 와 영화 얘기하는 줄 알았어. 계속합니까? 네, 계속합니다. 그 남자의 평소 그 로망을 이뤄줘요. 뭐 하고 싶어. 뭐 원하는 복장, 판타지를. 하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간미 넘치는 AV다. 제목이 뭐예요? 그 컨셉 그 컨셉으로 컨셉이에요.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컨셉의 시리즈처럼? 마지막은 늘 전문 남자 AV 배우가 나와서 조지는 그렇죠. 그걸로 끝나죠. 그간 좀 심심했지 이러면서 동정사냥꾼 얘기하다가 네. 이런 컨셉은 뭐 유명한 AV 배우는 한 번씩 다 찍는. 네. 선생님물 뭐 이런 거 다. 네. 장, 굉장히 뭐 노멀한 장모, 쪽에 들어가. 처제, 뭐 누나 이런 컨셉이 다 있잖아요. 네. 하나씩 다 찍는 거예요. 제일 선호하는 건 뭡니까? 저요? 네. 저 반상이에요.
반상회가 뭐야? 아 그냥 얘기한 겁니다. 아 유부녀들 득실 이렇게. 반상회 다 유부녀인데 나 혼자 남자야? 뭐 여러 가지예요. 네. 뭐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다양하죠. 네. 네. 반상회라는 단어 하나가 참. 반상회 진짜 오랜만이다. 네. 저 죄송한데 영화 얘기 좀 해주세요.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의 명작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보세요. 네. 끝?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사실 뭐 알겠어. 아까도 말했지만 보고 나서 좋은데 사실 재미있는 영화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두 분은? 이게 재미있으려면은요. 어. 내가 루저였던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전혀 공감 못했구나. 지금까지 계속 루저라면 공감 못할 수도 있죠. 문제를 아직도 모르니까. 문제를 아직도 모른다면. 계속 루저인데 자기만 몰라. 그렇지. 그러니까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한테 한번 개무시 당해보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베리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거예요. 그 근데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수의 남성들이 이런 경험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왜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있어요. 아, 그럼? 군대 갔다 오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군대 딱 가면 여기 노란 견장 달고 존나 병신 취급받는단 말이에요. 처음 들어갔을 때. 세상 어리버리한 취급. 진짜 그렇게 난 똑똑하고 일벌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면 왜 이렇게 바보가 되는지. 다 족병신데요. 걸으라고 하면 무조건 한 번씩 이렇게 걷습니다. 내가 왜 그런지 몰라. 이걸 심지어 욕했는데 들어오면 내가 이러고 있어. 저 새끼 왜 저래. 끝에 숫자 외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해서 10 혼자 외치고 막 이래요.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그리고 군대가 되게 잔인한 게 군대 자체로도 잔인한데 동기인 여자애들이 먼저 취업하잖아요. 그럼 나는 경제적으로 후달려요. 맞아요.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병신이 됩니다. 누구나 병신이 돼요. 그러니까 압도적 피지컬로 잘생긴 애들이 아니면 여성들 잘 안 기다려주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군대 갔을 때 이미 다 끝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9일에 휴가 나가는데 100일 차에 청탁 걸었더니 남자가 받았다고. 오. 바로 타령할 뻔했어요. 진짜. 네. 우와. 네. 딱 그맘때쯤이죠. 딱 그맘때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 근데 네. 약간 이런 건 있던데. 군대 가기 전엔 사실 애기잖아요 남자들이. 네, 그렇죠. 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좀 이게 몸도 야리야리하고 되게 애떼고 이런데 딱 입대하고 거의 한 6개월만 딱 지나도 엄청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운동하고 뭐 구보 뛰고 밥도 잘 먹고 이러니까 몸이 다 이래갖고 나오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와 되게 남자답다 이런 생각을 처음 하긴 했는데 그건 이제 생각을 하고 찾군요. 아니 내 남자친구가 아니죠. 근데 그것도 다른 남자를 보면서 하는 생각. 발령 받는 곳에 따라 달라요. 아, 그래요? 뭐 보병 이렇게 가야지 삽질도 좀 많이 하지. 뭐 통신병 뭐. 저 레이더병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여름에 파카 입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장비는 열을 받으면 안 되니까. 시원하게. 미친 듯이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럼 여름에 파카 입고 가는 건 레이더병밖에 없습니다. 그럼 겨울에 어떻게 하냐 벗고 있어요. 왜? 겨울에 또 얼면 안 되거든. 그렇지. 이 정도 또 유지해줘야 돼요. 하여튼 뭐 반대로 늘 계절 전이 반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포병이었는데 다련장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트럭 뒤에 이렇게 포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돌려가지고 고각을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이거 올라가면은 이거를 몇 초에 끊느냐. 이걸로 고참들이 존나 갈 거예요. 근데 이게 거는 게 진짜 지금까지 해본 어떤 헬스 운동보다 힘들었어요. 어깨 장난 아니었겠다. 네, 한쪽 어깨만 계속. 오른쪽만. 불균형 무슨 일? 야 이거 하다가 제가 너무 이쪽만 커져서 이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딴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고 나면 이게 몸이 비대칭이 돼요. 이쪽만 이렇게 돼요. 네. 웬일이야. 그럼 놀리기도 얼마나 좋아요. 이 새끼 이거 오른손잡이고. 얼마나 안 들어댔지 오른쪽만 이렇게.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포병을 제대한 사람들은 거의 다 왼손파가 됩니다.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또 쓰네요. 그렇지. 네. 거기까지 오른-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뭐 이렇게 의미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 레이어드가 쌓이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그리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를 자기 스스로 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고 그 한계를 깨는 방식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 닮지 않게 굉장히 낙천적으로 보고 있는 영화다. 거기서 베리 이건이 직접 대사로 치잖아요. 난 당신이 상상도 하지 못할 힘을 가지고 있어. 왜? 난 사랑에 빠졌거든. 야 나는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좀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거장 감독이 막 대작들 막 만들다가 중간에 하나 정도 그냥 심심풀이로 만들어 볼까? 배우도 약간 처음에 아담 샌들러가 저 토머스 앤더슨 감독이 와가지고 같이 영화 찍자 그러니까 아담 샌들러가 거절했대요. 당신 같은 거장이랑 나는 어울리는 배우가 아니에요. 어머머. 나는 코미디 영화나 찍는 사람이고 당신은 막 거장이잖아. 근데 어떻게 왜 나랑 찍으려 그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대작 만들 거 아니야. 네가 필요해서 부르는 거야. 라고 해서 영화 같이 찍었대요. 그리고 아담 샌들러는 이제 연기도 잘하는 배우로 딱 인정을 받았거든요. 이 영화로 인해서.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에 풀린 언컷 잼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 이제 2019년인데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영화 역시 아담 샌들러의 명연기를 볼 수 있는 영화죠. 네. 그래서 뭐 요런 정도만 해도 제일 쉽게 접하고 제일 가볍게 볼 수 있는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다. 이렇게 정리하면 사랑에 되겠습니다. 빠져서 힘이 넘친다. 형은 진짜 늘 힘이 넘치는 상황이겠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아 그럼요. 좋겠다. 여기서 지금 나 조롱한 새끼들 다들 10년 넘게 동거했으면 좋겠어요. 난 그럴 일 없지롱. 아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제 그럴 일이 없어요. 없지. 네. 사실 같이 산 날짜로 따지면요. 네. 문선이보다 내가 오히려 그렇죠. 그치? 생활 더 길지. 아, 몇 년 차죠? 이제 10년입니다. 와우. 와우 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10년치의 사람이 얼마나 진짜 큰 힘을. 진짜 대단하지. 네. 다 쓴 것 같아요. 이제 죽으면 되나? 아, 농담이고요. 이것도 원동력이 됩니다. 혼나지 말아야지. 엄청난 원동력이 됩니다. 맞아요. 걸리지 말아야지. 걸리지 말아. 맞아요. 뭐 새로운 거 사고 뭐든, 이런 거. 뭐든. 최진봉 교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형수님 전화 오면 갑자기 화내잖아요. 왜 전화했냐고. 그것도 에너지거든. 네.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 왜 화내냐고 장원 형이 물어보니까 무섭잖아. 왜 전화 안 해도 되는 시간에 전화하냐고. 거의 여자친구가 전화 안 하는 시간에 전화 오잖아요. 그럼 아까 그 서대문 경찰서만큼 무서워요. 거기는 관할이 다르다는 얘기도 못 하잖아요. 나 당신 남친구 아닌데 이럴 수 없잖아. 그런 묘한 정적들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아, 네. 가끔씩 이제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전화 일단 걸긴 걸어놓고 자기가 뭐 찾고 있었던 거야. 전화해서 오빠 해놓고 뭐 찾는다고 조용히 있잖아요. 그때 나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좋됐다. 지난주 뭐 잘못했었지? 왜 말 안 하는 거지? 그러나 끝까지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죠. 아 원래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얘기하는 순간 이제 걸리는 거기 때문에. 존나 초보들이 그럴 때 존나 실수합니다. 그럼.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가 끊어졌을 때 자기 내 핸드폰 봤구나. 이런 병신 같은 소리를 해서 자기 무덤을 파죠. 그렇죠. 네. 그럴 땐 같이 침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카톡으로 오빠 만 보냈을 때. 보냈어. 근데 읽었어. 이 새끼가 답이 없네. 걸려 들었어. 약간 이런 때가 있어요. 그게 오랫동안. 그냥 오빠 딱 하는 말하는 뜻은 말하라는 뜻이거든요. 네 입으로 말해. 내 입으로 말하게 하지 마. 왜? 아니 요런 게 스핑크스예요? 왜 퀴즈 내고 지랄이야? 요런 게 이제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 빨리 대답할 오히려 웽 이렇게 아무도 아무렇지 않은 아무도 척. 웽. 그래서 빡친 반응이 오거나 상대가 오히려 답이 늦다면은 생각을 해놓죠. 그렇죠. 최근에 잘못한 목록을 빨리 되짚어보고 어떻게 반대로 말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놓습니다. 심지어 저는 일정 기간이 되면 뭐 하나 일부러 걸려요. 다른 거 덮으려고요?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한 건 했다. 한 몇 개월 조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뭘 걸려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영화가 좋다고. 사랑에 빠지는 영화가 좋다며. 지금 혹시 뭐 걸리면 안 되는 뭐 물건 이런 게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그걸 여기서 얘기할 것 같아요. 안 들으시잖아요. 이거 네? 안 보시고. 아니요, 여자친구의 제일 친한 언니가 들어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 자, 현정 씨라고 불러야 돼. 현정이 누나 방송에서 말하는 건 다 컨셉입니다. 네. 웃기려고 하는 얘기, 그죠? 그럼요. 모든 건 컨셉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창석이가 막 유부녀 만나고 다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바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현정 씨 혹시 유부녀인가요? 유부녀예요. 아 그래요? 너한테 사인 받아달라 했던 아 그- 그분이요? 오. 그럼 잘 됐네. 그럼 창석 때문에 오나 보다. 네. 맞아요. 창석 그죠? 때문에 보는 거 맞아. 야. 부산 살아요, 부산. Dreams come true. 네. 자, 이번 주에 내려갑니다 부산. 자 어떻게 그럼 총평하고 마무리할까요? 충분히 한 것 같아요. 1시간 네. 넘었기 때문에. 네네. 저부터 할까요? 네, 하시죠.
영화는 왜 우리가 영화 볼 때 어휴. 아이고 와, 진짜 사장 없으니까 진짜 클릭을 지멋대로 잘못했어요. 하네. 네. 우리가 영화 볼 때 이 네. 영화에 대한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하나도 정보 없이 보고 기대 없이 봐가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하나도 정보 없이 기대 없이 보면은 진짜 끝까지 못 볼 영화고 차라리 오늘 저희 이렇게 방송을 보고 아 이런 영화구나 하고 보시면 조금 재밌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볼 때 너무 그렇게 계속 졸고 계속 자고 계속 실패하다가 좀 그런 식으로 끄덕끄덕 보다가 다시 보니까 좀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보고 나서는 차라리 보고 나서는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 그리고 괜찮은 영화다. 의미 있는 이런 의미가 있는 영화네. 좋았네라고 하는데 그 처음 볼 때가 너무 맞아요. 지루했어요. 너무 힘들고.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차라리 사전 정보를 좀 보고 보면은 좋을 영화다. 하지만 저는 제가 심하게 졸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5점입니다. 야 그래도 2.5 스고야루예요. 이 정도. 그럼요. 네. 무엇도 스고야를 깰 수 없죠. 5점 드리겠습니다. 자 작가. 저는 아까 거엄님이 이 영화는 루저였던 남자들이 본인의 이제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보면은 좋을 영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즘 왜 이 영화가 요즘에 저한테 왜 좋았는지 생각해 보면 약간 개인적으로도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기도 하고 뭔가 이런 대화의 코드가 맞는 사람을 그런 거 있잖아. 반드시 연인이 아니더라도 친구라도 그냥 우리가 즐겁게 놀 때 이럴 때 말고 진짜 뭔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단 남자친구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뭐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 나이 들면서 그런 사람 만나기 진짜 어려워요. 네, 저도 많이 느껴요. 근데 이런 코드 맞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주고 우리는 보통 개떡같이 말하면 떡만 알아듣거든요. 나는 개를 말하고 있는데 떡을 알아듣는. 네네. 좋네요. 떡이 훨씬 정스러운 단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의 로망을 요즘 지금 제 현실의 로망을 좀 충족시켜주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아까도 뭐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거든요. 정말 누구에게도 누울 자리가 되지 말자 라는 생각을 많이 평소에도 늘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제 딴에는 아무에게나 무시당하면서 살지 말자 약간 이런 제 저만의 때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뭐 방식인데 이 남자 주인공이 누구에게나 다 놓을 자리였는데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오로지 이 여자한테만 놓을 자리가 되려고 변해가는 과정들이 너무 로맨틱했어요. 그리고 과하게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 대신 너무 현실적이야. 오그라들지 않아요. 그치. 네, 오그라들은 건 오그라들지 없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라 이게 로맨틱한가 이런 느낌. 이런 맞아요. 느낌이죠. 근데 화면이 너무 예뻐. 둘이 있을 때만. 이 화면에 대해서는 진짜 영화 팟캐스트 하나 분량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빛을 쓰는 방식이 정말 놀랍다. 미쳤어.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건 타고난 재능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찍었을 때 화면을 빛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느낌을 가질지는 찍어놓고 봐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싼 배우들 데려다가 이렇게 찍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안 살아 다시 찍어 이럴 수 없어요. 한 방에 그 샷을 만들어야 돼요. 어쨌든 그날 촬영 안에 그걸 끝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제작 환경에서 이 정도로 통일된 톤을 가지고 빛을 쓴다는 건 어마어마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남녀 주인공이 투샷으로 잡히는 씬들의 빛은 아름다워요. 맞아요. 따뜻하고. 따뜻하고 특히 그 첫 장면에서 카센터 뭐 사장님이세요? 직원이세요? 언제 오세요? 저 이거 맡기고 가도 돼요? 진짜 쓸모없는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내용은 진짜 형편없지만 그림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 색깔. 거기서는 좀 못 느꼈어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그때까지는 좀 잘 몰랐는데 언제 확실히 느꼈냐면 식사를 하고 그 남자가 다른 식당 가도 될까요? 라고 하고 나오잖아요. 맞아. 차로 가는 길에 두 이제 파란색 양복을 입은 남자와 빨간색 옷을 입은 니트를 입은 여자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전 약간 라라랜드 보는 것 같았어요. 더 따뜻한 느낌의 라라랜드 같은 느낌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이거 뭔가 이 영화의 빛을 쓰는 뭔가 이게 이 장면이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보는데 그때부터 좀 영화가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좀 지루하셨던 분들은 적어도 이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식당에서 대화하는 씬까지만 좀 참아주시면
이 영화가 아름다운 영화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실 테니까 그 조금만 씬은 거의 견뎌주시고. 화양연화의 그 장면 대화씬에 필적하는 수준이라고 맞아. 보고요. 처음에 이 여자가 나타났을 때 되게 재밌잖아요. 그 창고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고 이 끄트머리에서 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온통 그림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여자가 햇빛과 함께 등장하는 맞아. 너무너무 흔한 장면이에요. 너무너무 흔한 메타포 앞에 깔았죠. 오르간, 오래된 오르간. 근데 너무너무 흔한 장면을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미친 새끼다 이거. 아. 9점입니다. 아. 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영화다 이런 기분으로 계속 영화를 맞아. 봤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그냥 집신도 다 짝이 있구나. 어딘가는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가 아무리 미친 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해도 그걸 또 다 사랑으로 품어주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선가 이런 사람을 짝꿍을 찾으면 참 좋겠다 이러면서 봤던 영화였습니다. 그 레나만큼의 포용력을 가진 여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남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남자 사실 얼마나 미친 새끼 같아요. 가다가 밥 잘 먹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가지고 문짝 부수고 비누 떼내려고 했는데 안 떼내시는 거 봤어요? 존나 웃기잖아요. 근데 이런 새끼가 손 다 터져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아무 갔을 일도 것 없었어요. 같아요. 물론 모든 남자를 다 품어주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 남자의 포텐셜을 볼 수 있는 능력들을 좀 근데 그게 다 내 마음대로 되면 뭐 사랑이 재밌는 그럼. 거겠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 맞아요. 그죠? 늘 쉽지 현실은 않아요. 포텐셜보다는 당장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 많은 형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40까지 놀아. 그리고 30 초반에 괜찮은 여자 만나서 빨리 결혼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40쯤까지 놀거나 많이 만나본다는 전제하에 30 초반만 돼도 저 여성이 어떤 성향일지 알 수 있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어쨌든 몇 점인가요? 저 점수를 안 줬구나. 저는 6.5점? 5와 9 사이로 봤어요. 지금 작가 때려봤어요. 5와 9 사이인데 5에 더 가까웠어요. 근데 오늘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니트 손이 오늘 손 많이 들어갔어요. 죄송한데 팔이 좀 짧아요. 원래? 소매가 많이 남네. 있다가 작가님 보고 약간 눈치 보여서 이렇게 한 적 있어요. 그래요. 저부터 할게요. 창섭님. 네. 저는 이 영화를 처음에 자동차가 뒤집어지고 오르간이 있었을 때 굉장한 스릴러 영화가 같았어요. 그 이거 느낌은. 오르간 왜 네가 가져갔어? 오르간 안에 뭐가 들은 줄 알아? 뭐 마약이 있었거나 금이 있었거나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건데 들였다가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들였어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뜯으면 안에서 마약 봉지 막 나오고. 왜냐면 또 조연에 필립 세이모 호프만이 나오니까 이 아저씨가 좋은 역할로 나올 수가 없거든. 100% 이 아저씨가 나중에 찾아온다고 생각했어요. 찾아오긴 했지만 다른 느낌이긴 했지만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스릴러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누나들 전화하는 순간부터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왜지? 갑자기 스릴러에서 갑자기 누나물로 바뀌는 거예요. 누나물이요? 네, 누나물로 바뀌었어. 누나가 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르를 제 입장에서는 보는 순간 2번이 바뀐 거예요 이미. 2번이 바뀌고 누나물에서 또 다른 사랑물로 바뀌는 순간 딱 들었던 생각 그때쯤까지 딱 들었던 순간 이 영화를 처음 다시 봐야 된다 무조건. 이 흐름을 알고 봐야 그래. 처음부터 누나도 그래서 문선희 누나가 얘기했던 걸 철저히 공감하거든요. 이 느낌이라는 걸 알고 보셔야 처음부터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느낌이란 걸 모르고 봤다. 첫 번째 봤다라고 하면 저도 사실 6.5점 이런 5점이나 6점 줬을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2번 본 것처럼 된 거라서 점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이 방송을 보시고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처음 봤는데 묘한 감정을 느꼈다 하면은 아마 이 방송을 후에 보신 거잖아요. 후에 보시면 내가 느꼈던 감정이 그런 감정이었겠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보라고 하면 당연히 또 볼 것 같고 아주 근 시간 내에 올해가 가기 전에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7점 드리겠습니다. 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전쟁터에서 자기의 전쟁을 치르면서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적절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희망이라도 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언젠간 나도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100% 나로 그리고 베리가 그렇게 솔직하게 사과할 수 있었던 건
이 여자에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포장 일체하지 맞아. 않고요. 그냥 이거 해서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한 이유를 정말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싹 다 말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용감한 남자로 바뀌는 걸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길게 보면 사랑이 짧게 보면 사랑 얘기지만 길게 보면 언젠가 나도 내 인생에서 이렇게 승리자의 위치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품게 해주는 영화다. 저는 이 영화 10점입니다. 조금 더 조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한 3점 내려갔을 10점 줄 줄은 몰랐네. 아, 근데 M장님이 이 영화를 시도하려고 했다가 몇 번이나 맞아. 포기했다고 그때 카톡방에 남기고 그게 아마 제가 느꼈던 그 그래, 초반 그래. 문화물까지 맞아. 이 감정일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궁금합니다. M장님 어떻게 보셨을지. 네. 그래서 이거 진입 장벽이 정말 높다. 높다. 하지만 그거 알고 보면은 더 재밌을 것 같다. 맞아요. 펀치 드렁크 러브. 아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서 이 영화에서가 계속 말하는 게 약간 사랑이 교통사고처럼 찾아오잖아요. 어렸을 때 이 말에 되게 많이 공감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나이가 들면서는 교통사고가 잘 안 난다. 왜냐면 운전을 너무 조심히 하거든. 실제로도 그렇고 사랑으로도 그렇고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반대로 자해 공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연인적 가정에서 필연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랑이 안 빠져 혼자 가서 막 본넷 뒤에 혼자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아프다고 들어놓고 막. 근데 저도 그런 거 잘합니다. 쟁취해야 되거든요. 위험 부담이 있어요. 네. 자해 공갈을 하려고 그랬다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차에 살짝 치려고 그랬는데 차가 세게 날 쳤구나. 다림질하듯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고 조심해야 보면 난 됩니다. 아직 열정이 남아 있네. 어. 자해 공갈하고 싶다는 생각하니까. 그래 맞아. 네. 저도 아직 열정은 남아 있어요. 되게 뭔가 슬픈 열정이다. 이게 네. 더 안타깝다. 열정이 남아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 남은 열정으로 앞으로 10년 더 동거하시기 바랍니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석이 자해 공갈하다가 뒤졌으면 좋겠어요. 늘 엉덩이는 덤프털 같은 여자 만납니다. 자, 펀치 드렁크 러브였습니다. 그럼 거의 잡스럽다 140회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건강한 M장과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음 주에 2023년입니다. 맞아요. 새해 뵙네요. 새해 뵙는 와, 겁니다. 진짜. 네. 그러면 어떻게 새해 인사를 드릴까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되겠죠. 뭐.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